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빠른 크립토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백설구주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믹스 상표와 재상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국내 P2E 게임사의 행보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과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에서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서 블록체인 게임의 붐을 일으킨 미르포를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위메이드가 만든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메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래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종속되어져서 사용되어 왔는데 지난번에 메인넷으로서의 독자적인 독립을 선언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이그레이션이란 지금 기존에 있는 메인넷에서 다른 메인넷으로 코인을 자체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에 있는 코인의 이름을 위믹스 클래식이라고 하고 위믹스 메인넷에 있는 위믹스 코인을 위믹스나 위믹스 3.0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P2E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저가 게임이나 어떤 퀘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화는 게임 토큰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에서는 RFT 토큰들을 ETF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F 방식과 같이 RFT는 일정 비율의 재화들을 합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RF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게임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위믹스 코인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수익화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으로의 재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게이머들의 입장에서는 현질을 코인으로 하게 됨에 따라 현질한 부분을 일정 부분 각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게이머들의 니즈의 변함에 따라 각 게임사들도 이에 걸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게임사들이 P2E 장르로 명운을 맡겼는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국내 탑 게임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크래프톤, 넥슨, NC 등과 같이 매출이 잘 나오는 게임사들이 이미 웹2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위믹스 3.0과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믹스 플레이인데요. 이 위믹스 플레이는 그냥 게이밍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믹스 안에서는 100개의 게임들을 온보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오나 아니면 NFT 플랫폼 아니면 마켓플레이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믹스 파이는 말 그대로 이제 가상자산의 보관, 교환, 대출, 정산 및 투자를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넷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어펜딕스로 하나 넣었던 건데요. 이제 메인넷 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게 수요가 맞춰지느냐. 첫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메인에서 코인을 사고자 하는 요인들이 많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높은 디파이 이율 뭐 아니면 성공적인 게임 온보딩 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성공적인 게임 온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포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 측면, 이제 메인넷의 코인의 공급량을 줄이는 요인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바이백 앤 버닝,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 코인을 사서 이제 소각시키는 행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넷들은 가장 많은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합니다. 메인넷에서 중요한 것은 킬러 앱, 성공적인 게임 온보딩을 메인넷 안에다가 들여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DAU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서 이제 가스비가 소모가 되어서 공급적인 측면들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넷 뭐 이제 간단하게 대략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렸고요. 중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믹스 토큰 판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위믹스가 사실 홀더들한테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현금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 현금화의 규모가 사실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현금화를 한 규모는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현금을 어떻게 시켰냐? 라고 보면은 이제 위믹스를 이제 다른 가상자산으로 변경해서 이제 현금화를 했는데요.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것들을 보면은 클레이, BTC, 이더, USDT 이 정도가 되고요. 클레이로 바꾼 거는 팔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BTC, 이더, USDT를 이제 바이낸스나 다른 이제 거래소에다가 팔아서 유동화 시켰다라고 연동 내역이 나오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이제 현금을 가지게 되었죠. 자산들을 같이 한데 모아서 3천억 정도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여행진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홀더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천억의 돈이나 아니면 아까 그 전에 봤던 2천억의 돈이 홀더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산들이나 아니면 유믹스를 만들어준 그 가치를 부여해준 홀더들의 돈을 빌딩을 산 건데 당연히 요새도 플레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사는 디지털 에셋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5대 거래소 고팍스, 비썸, 그리고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
협의체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나 이제 거래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업비트 당연히 이제 큰형님인 업비트 대표 이서구 대표가 이제 초대 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닥사는 민간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협의체로서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닥사가 위맥스를 상폐를 시켰는데 닥사에 있는 코인원이 이 위맥스를 다시 혼자서 재상장을 해서 닥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는 이제 이런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위맥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초과 유통량에 대한 공시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커 파이낸스라고 하는 클레이튼에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위맥스 코인을 담보로 맡겨 KSD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대출 받았습니다. 총 KSD는 3,580개를 담보대출 받았고 해당 담보대출에 대한 위맥스의 유통량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은 KSD로 USDC를 수합한 후에 위맥스 달러라고 하는 위맥스의 스테이블 코인의 증거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닥사에서 상장 폐지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통량 공시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닥사에서 공지를 내보내면서 상폐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맥스도 상폐에 대해서 법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상장 폐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위맥스는 상장 폐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격도 약 400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윈맥스를 살려준 것은 닥사의 회원인 코인원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2달 만에 코인원에서는 공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재상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폐지할 때는 다 같이 진행하였는데 재상장은 거래소의 자율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코인원이 재상장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인원은 영업이익이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받게 되는데 윈맥스 재상장을 진행하게 되면 거래 수수료가 많이 생긴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매월 장영국 대표는 윈맥스를 월급으로 매수하게 되었는데 64%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코인원의 재상장에 따라서 플러스 수익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서 읽어주는 남자의 세 줄 요약입니다. 윈맥스의 불분명한 유통량 공시로 인해서 상폐가 되었고 닥사라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다시 윈맥스가 재상장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소들 간의 공통적인 법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서 읽어주는 남자의 세 줄 요약이고요. 다음에는 더 발전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